김윤 국민의힘 서구울 당협위원장,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무슨 이야기부터 들어가 볼까요? 요즘에는 뵈면 다들 한숨부터 이렇게 쉬고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잠재울 수가 없고, 근데 저도 그렇기 때문에 사흘이나 지났습니다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그리고 그 직후에 공개됐던 사진들 때문에 아직도 여러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부터 저희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홀대입니까? 그렇죠. 아니 그 집권 여당 대표를 저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살다 처음 봅니다. 그 대통령이 만난 그 건물 있잖아요. 네. 거기가 원래 예전에 국방부 시절에는 육군 서울사무소 건물이에요. 되게 오래된 건물이고, 그거를 이제 대통령실 이전에 오면서 리모델링하고 육군 참모총장이 사용하던 것을 이제 대통령이 뭐 캐주얼하게 좀 약간 뭐랄까요, 좀 격식이 없는 그런 만남을 하는 장소로 그 공간을 좀 활용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보면 이제 정치는 대부분이 다 의전이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입니다. 예. 외교도 그렇지만 정치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격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뭐 격식 있는 면담이나 뭐 접견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옛날 청와대에 있을 때는 청와대 본관에 인왕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뒤에 통영항 그림이 딱 배경으로 있는 그 인왕실에서 주로 주요한 인사들과 면담도 하고 또 뭐 영수 회담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거기에는 원탁 테이블로 돼 있어요. 테이블 보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좀 근엄하면서도 좀 그렇죠. 더 격식을 차리면 입구를 이렇게 걸어간 빨간 그 카페트를 걸어가는 모습부터 영상을 촬영을 해서 뭔가 대통령과 면담을 하시는 분, 접견을 하시는 분이 뭔가 친근감 있게 또 국민들에게 공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전해주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을 보면 되게 안심도 되고 안정감도 있게 되고, 또 뭔가 격식 있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두 사람들 간에 혹은 여러 사람들 간에 대통령이 뭔가 내밀한 얘기를 나누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시정 잡배들이 저작거리에서 그 통음하듯이 그 뭐 검찰 시절에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격식도 형식도 내용도 모든 거 하나가 되게 국민들이 그것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저것밖에 안 되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런 행사를 기획하면, 저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오래 이제 근무해 본 결과 이제 경험으로 보면, 오래 전부터 이게 그냥 갑작스러운 번개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정무비서관실과 의전비서관실에서 행사 개요와 좌석 배치와 컨셉과 드레스 코드와 배석 인원과 이런 것들, 등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끝낼 때에는 어떻게 끝낼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해서 계획안을 만들고 그것들을 회람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그 행사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행사를 보면 뭐 하나도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당장에 뭐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를 하셨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24분간 세워놨잖아요. 그것도 황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나토 통화라는 것은 이미 시간을 다 조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조율되지 않고, 물론 뭐 외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와 지금 굉장한 정도의 국민적 관심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막 여러 사람이 난잡하게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이거는 경호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의전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사진으로 담아서 언론에 배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저 사람을 내가 접견하거나 면담을 하거나 차담을 하거나 회담을 하고 독대한다라는 이런 어떤 공식적인 오피셜한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 면담이었다. 그래서 한동훈을 너는 내 수하다, 내 부하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저는 그런 만남이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불쾌했고, 그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고 저는 야당이지만 이런 거는 정말 공식적인 당 대표로서
지금 대통령을 만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손을 주머니에 넣고 약간 반말하는 태도로 위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은 저는 이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기획된 거였다면 기획이죠. 그게 기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그 대통령실에서 네. 잘못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는 이렇게 몇 년 정도의 그렇게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렇게 알고 있는 사이고 그래서 이미 그리고 그날 만남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의제를 던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하는 것들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제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그걸 이렇게 좀 깔아 뭉개는 그런 그 제스처를 취한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네.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국민들한테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동훈 대표의 사전에 내가 이런 말을 할 거다라고 언론에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저도 정치밥을 오래 먹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냐면 딱 내가 맞닥뜨리고 만났을 때 내가 자신이 없거나 그 말을 내가 못할 것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먼저 흘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보좌관들이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의원들이 이 질문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네. 언론하고 먼저 작업해서 먼저 틉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 먼저 알려놓고 그거를 국정감사 기간에 이제 의원들이 막 흔들게 만들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이게 제대로 소화가 안 될 것 같다 하면 먼저 언론에 흘리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한 모습이 그런 거예요. 뭔가 위축돼 있고 내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질문하고 요구를 하고 답변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먼저 그걸 언론에 흘려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건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어떤 프로토콜, 공식적인 어떤 그런 절차나 과거의 관행과는 좀 더 굉장히 어긋난 그런 모습이어서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또 지금 그 뒤에 벌어지는 모습들 그날 발언과 관련돼서 사족이 막 달리게 되고 해석을 달리하는 이런 것들이 이거는 뭐랄까요 한 팀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나 많이 정서적으로 형식적으로 많이 깨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졌습니다. 어찌 보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이었으니까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한 대표는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난 면담이었는데 서로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전하는 그런 면담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사적 만남이 아닌 거거든요. 네. 한 분은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하나의 대통령 자격으로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개인이 아니고 적어도 한동훈 대표를 당 대표로 만든 다수의 당원들과 그리고 당원들을 통해서 반영된 대한민국 다수의 민심을 대변하는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적인 대화를 하는 자리가 맞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한동훈 대표는 자기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성실하게 준비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는 그렇게 저는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예를 갖추는 게 당연히 옳다. 저는 뭐라고 해도 이건 저는 변명해서는 안 될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용산에 약간의 저는 좋지 못한 의도성도 있지 않나라는 혐의를 저로서도 가질 수밖에 네. 없는데 이건 정말로 잘못됐고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임기인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 기간도 꽤 길 것인데 이 윤 대통령 정부가 들어섰을 때 말씀하셨죠. 의전, 예우 이런 게 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해준 게 아니라 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지식적인 측면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벌써 2년 반이라는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왔는데 이제 와서 그걸 배우겠다는 이제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아는 건지 모르는 저는 건지 뭐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대통령 해석해야 비서실에 네.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 한 600명 정도 근무하고요. 국가안보실 한 100명 정도 근무합니다. 그거는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30% 정도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슬금슬금 늘어나서 이제 전임 정부랑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 그 전부터 그 직업 공무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 근무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인수인계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관행이 있고 또 그동안의 선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절차와 프로토콜 이 절차를 지키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들은 좀 비슷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실무진들은 다 있군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네.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비트는 건데 가령 행사기획이 이재명 그 한동훈 대표랑 만나기로 한 게 수주 전부터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행사와 관련된 그 다수의 그 관계비서관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기획하고 예. 성격을 잡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집행을 하는 과정인데 저는 처음에 기획안은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원탁 테이블을 요구했고 원탁 테이블을 요구한다는 건 뭐냐면 수직적인 상하 관계 어떤 고릴라 사회에서 1등 고릴라와 2등, 3등의 고릴라가 만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좀 더 대등하고 격식 있는 그런 것들을 원했는데 그것들이 다 거부됐고. 근데 그걸 요청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요청 문제가 아니고 서로 간에 그냥 협의, 원래 아니, 말이 원탁 요청이지 아닙니까? 당연히 자연스러운 그냥 협의고 당연스럽게 하는 당연스러운 거예요. 협의를 네. 이제 네. 그렇게 이제 한 거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직사각형의 탁자라는 얘기가 나왔나 보죠. 그러니까 원형 테이블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고 있었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저는 그 예. 형식과 네. 이제 격식에 관한 얘기들을 물밑에서 네. 주고받았고 네. 이제 1대1 독대를 원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들어오니까 박정아 비서실장 금 넣어서 뭔가 그러면 이제 또 격식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대통령실에서 거부를 하고 그리고 공간의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용산으로 옮겨가서 그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부속 건물들이 없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지 않은 측면도 좀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 안에 접견 장소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회의 장소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그런 접견실을 활용했거든요. 굳이 이 그 파인그라스라는 그 공간을 활용했고 또 그 과정에 거기 안에는 이제 무슨 그 공식적인 행사를 하기에는 좀 더 좀 격식이 차려지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기서는 뭘 합니까? 원래대로 하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그 육군 참모총장이 네. 쓰던 곳이고 이것들을 이제 그 식사하고 다수가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근에는 무슨 저기 모임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곳에? 한 20명 정도가 당 들어가는 최고위원들하고 저기 네. 그 간부들 식사하는. 이렇게 한 20여 명 모일 때 거기서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소통하는 자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다시 돌이켜서 보더라도 이번에 당대표하고 만나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이자 어떤 계기거든요. 그걸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게 예전에 좀 이런 문제가 일이 있다는 있었어요. 겁니다. 우리가 일본 문제 때문에 그 대사를 초치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우리 쪽을 초치할 때 네. 이상한 구석진 창고 같은 방에다 그냥 그 간이식 그 테이블에서 어떤 외교관들을 불러가지고 초치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그걸 외교적으로 공개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뭐냐면 되게 기죽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형식적으로 보면 예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모습처럼 그림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일본이 종종 사용하는 네. 무시하는 네. 예, 그 방식이 좀 연관이 있어서 이것까지 가져오는 건가? 정말 근데 씁쓸하더군요. 사실은 그런 형식적인 그런 어떤 문제보다도 저는 더 좀 이렇게 가슴이 좀 이렇게 그 답답했던 게 그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그 자세하고 그 이제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저는 더 유심히 봤거든요. 네. 예, 이 대목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진지하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지금 어떤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이 지금 이렇게 산적해 있기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풀어나가려는 그런 어떤 자세로 보이기에는 강압적인 누가 봐도 자세. 저는 그 부분이 네. 훨씬 더 저는 그거는 형식적인 것보다도 더 저는 좀 예. 원래대로 하면 몸이 제가 또 만약에 그 달랐습니다. 행사를 네. 기획했다고 한다면 어떤 사진을 골라서 대회로 보내냐면 두 분이 창가에서 밀담을 나누고 있는 뒤에서 두 분의 뒷모습을 네. 찍어서 아마 바깥으로 내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저 두 사람이 격식 없이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메시지로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진이 아니라 뭐 잡스럽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진도 있고 예. 또 대통령이 약간 화가 나서 훈계하는 듯한 네. 공손하게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대표가
혼나고 있는 듯한 그 사진을 골라가지고 굳이 골라가지고 그거를 공개했잖아요. 이거는 뭐 여러 말 할 것도 없고. 네, 여러 장의 사진 중에서 이런 사진들만 선택했다는 것 또한 이제 네. 국민들에게 그걸 또 본인의 용산에서 메시지겠죠. 제시했기 때문에 메시지라고 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제 면담이 있고 난 이후에 여당의 분열이라고 말해도 됩니까? 사실상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제 주관적인 지금 의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 그날 회동 시점에서는 정치적으로 결별하고 나는 나대로 한번 네. 해볼 테니까 너 더 이상 그렇게 하는지 계속 두고 보겠다. 이런 저는 제스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안타깝지만.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네. 아니, 있고 그래서 여당 네. 내에서 이제 친한계, 친윤계가 이제 나뉘어져 있고 중도층이 있는데 이제 숫자까지 발표가 되더군요. 꼭 맞는 건 아닌데 제가 볼 예, 때는 대략적으로 크게 그러니까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 그건 저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겉보기 수로 보면은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우선 근데 발표된 걸 보면 이제 예. 친윤이 25명, 친한이 21명, 나머지 62명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도 기계적으로 기계적인 근데 이제 구분법이니까. 뭐냐면은 좀 유의미한 게 예. 적어도 한동훈 대표 개인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좀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의원들이 예. 지금 이제 처음엔 한 10여 명 정도였다고 한 달 전에는 얘기하다가 지금 실제로 어제 그제 모임에는 21명이 모였거든요. 원외가 한 명 있었는데 전체 22명인데 의원들은 21명이에요. 이건 이제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단순히 한동훈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고 사실은 그게 이제 또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수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어떤 민심의 방향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다수 당원들이 이렇게 지금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하고 네. 있다라는 것이 그런 네. 지금 한동훈 대표와 함께하는 의원들 그런 어떤 수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 예측할 예. 때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 대통령실은 메시지를 네. 분명히 던졌어요. 네. 한동훈을 제거하라.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고 거기에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또 있죠.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 체제를 지켜서 용산의 변화를 끝까지 밀어붙이자라고 하고 또 뭉치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이 결국은 집권 여당 내 권력의 일종의 암투 과정으로 이제 아니 암투가 아니죠. 이제 구밀복검이 그냥, 아니라 네. 이제 칼을 들고 진짜 싸우는 과정으로 이제 접어들었다. 근데 그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원래 국정감사 이후에 좀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 방송에서도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헤어질 결심도 빨리 시작했고 또 한동훈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용산과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친윤 그룹들의 움직임들이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 제거가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나 전망이나 희망이 아니고 저는 객관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는, 타이밍에 이제 예,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한 대표도 이제 결심을 했죠. 분명히 했습니다. 이틀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예. 이제 강한 발언을 메시지를 했고 특별 감찰관 추천을 진행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거는 원내대표의 몫이다. 당대표 몫이 원외인 당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의 역할입니까? 아니 그것은 뭐 전혀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장에 불과한 거고 당 대표라고 하는 것은 당원 전체가 직접 뽑은 그리고 네.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어떤 당의 일에 무슨 원내가 따로 있고 원외가 그건 하나의 이 일의 편의를 위한 구분인 거고 이건 어떻게 원내 대표가 당 대표하고 같은 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당 대표가 원 내외를 총괄해서 지휘를 하는 거고 그런 입장을 명확히 지금 당 대표가 확인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음 주에 특별한 제가 볼 때는 뭐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지금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이재명 대표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언제 정도로 다음 예상하십니까? 주 빠르면은 월요일 날 만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빠르면은 제가 네. 볼 때는 그래서 서로 간에 저는 이미 그 실무적인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직접 들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여집니다. 그러려면은 그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어떤 제도적 절차는 아니지만은 의원들의 다수의 의견들을 한번 이렇게 취합하는 그게 이제 의원총회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는 주관해서 저는 이렇게 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끌어나갈 겁니다. 지금 예. 이제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될 게 이제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하나가 아니라 김건희를 세 개로 쪼개야지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 과거의 김건희, 현재의 김건희, 미래의 김건희입니다.
다 리스크 요인이 있고 폭탄적 요인이 있죠. 네. 뭘 먼저 제거할 거냐. 지금 한동훈 대표는 미래의 김건희와 관련된 의제를 던진 거예요. 네. 특별감찰관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전행을 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감찰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대통령실을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을 두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은 미래의 김건희에 관련된 리스크를 지금 따져 묻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의 김건희, 네. 현재의 김건희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과거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은 검찰이 다 봐주기 해버렸잖아요. 네. 현재의 김건희와 관련된 것은 감사원이 지금 다 봐주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실상시들의 일종의 전행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금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다 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눈 감아버리고 미래의 김건희와 관련된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약간 튀는 듯한 지금 저는 인상으로 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죠. 특별감찰관으로는 부족하다, 받을 수 없다. 네. 특검법을 가야 네. 한다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과거의 김건희와 현재의 김건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필요하고 네. 미래의 김건희와 관련돼서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연한 걸 가지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 간에 티격태격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예요. 네. 우선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자. 우선 과거와 현재의 김건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그 원장님 정리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문제하고 예. 또 과거에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의 어떤 대상이 된 여러 의제들을 따로따로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동시에 진행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감찰관 문제는 그러니까 의제는 뭐 향후에 미리 이제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 제도를 수 있는 거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 도입된 거고 쭉 그게 이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내내 자기 집권 내내 임명을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문근혜 씨 사건 같은 경우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원래 임명했어야 될 특별감찰관을 문 대통령이 제대로 임명했어도 저는 문다희 씨 문제는 훨씬 이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작 됐어야 됐을 건데 지금 지연된 거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같이 의회에서 진행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이 의제는 제가 볼 때는 의제에 안 오를 수가 없고 두 분이 만난 다음에 여기서 저는 지금 무리하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누가 봐도 그건 편향되고 불공정한 특검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정말로 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과도하게 막 이것저것 쑤셨던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그다음에 예. 특별검사도 그 일방적으로 조국 대표나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민주당은 이런 것들이 제3자 추천, 제4자 추천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저는 열어놓고 다음 민심에 따르는 주에 주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여야 이렇게 대표가 생각합니다.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저는 거고. 나올 아니 요 얘기만 나오면 안 되고 예. 지금 민생 문제가 굉장히 그렇죠. 심각하고 거기까지. 반도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간에 합의점을 만들어야지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의제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금융투자 의정 투자 소득법 같은 관계에도 경우에도 있어야 예. 될 것이고, 네, 근데 네. 뭐 최선반 당연히 특검법도 얘기가 그것도 올라와야 될 저는 의제 것이고, 오른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도 지금 그럼요. 너무 위태로워가지고 심각하거든요. 예. 해결해야 될 그럼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 나, 네 편, 내 편 이렇게 나눌 때가 지금 아니어서 국민들은 그런 걸 원하고 있지 제가 않습니다. 여기서 꼭 이재명 대표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참 지난주에 그리고 두 분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우리 방송에서 처음 얘기했는데 됐지 않습니까? 두 분이 만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네. 본인 자신의 사법 리스크하고 네. 야당 대표로서 네. 공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는 본인도 분리해야 된다.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이제 아니 방탄만을 오늘 합의가 네. 됐는데 2+2로 하기로 했고 네. 거기에서는 이제 예산국회 그다음에 법안국회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법안을 이번에 여야가 합의 처리할 법안들을 지난번 임시국회 때 몇 번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20몇 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훨씬 더 좀 늘려서 뭐 우리 지금 전력망도 좀 빨리 확충해야 되니까 그런 법안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고 또 민생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합의할 대목들이 많은데 예. 그 내용들을 우선 1차적으로 합의를 해보자. 그래서 2+2 대화를 하자라고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랬군요. 예. 민생 관련된 논의들이 아마 줄을 이룰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사적으로 자기 방탄으로 다 이렇게
저기 공적인 의회를 활용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분리해서 오히려 그리고 저는 전략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11월 달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1심으로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재명 대표의 실력을 발휘해 줘야 저는 본인의 정치적 어떤 그 진로가 열리지 저는 방탄용으로 다 소모시켜 놓으면 본인도 저는 더 훨씬 더 현실적으로 법적 법률 판단은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김윤 위원장이 말씀하신 걸 다 수용할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저희가 얘기했던 과거의 김건희와 현재의 김건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다음에 답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 네. 타이밍에 왜 네. 이준석 의원은 한 대표가 이때 야당 대표를 만나면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던졌는지. 자기가 쌤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거 그냥 그거는 아시지만은 아니 이 대목은 제가 그러네.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밝혔고 이제 사실로 지금 점점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발단과 마지막은 이준석 대표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다 처처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대중적 용어로 쓰자면은 잔머리를 과하게 굴리다가 결국은 그걸 지금 이제 못 빠져나오고 이제 본인의 해명하는 상황이 요거는 이제 그걸 나오지는 피하기 위해서 않았는데 아니 제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밤의 언어고요. 아니, 낮의 언어로 책임질 보면, 수 있으니까 낮의 제가 언어로 하는 보면 네. 여야의 1당 2당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3당 4당은 불안합니까? 존재감을 발휘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잊혀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의 고민은 이 국면에서 개혁신당이 낄 틈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특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뭔가 합의하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질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굉장히 격조 있게 옹호해 주시네. 아 이재명 대표 아니 이준석 대표는 우리 저 원장님의 KBS 사장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